우리나라가 십수년째 벗어나고자 애를 쓰고 있지만 지난해 역시 벗어나지 못한 5명이 있습니다. 바로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재난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성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비관적이지만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네, 보통 자살률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숫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가 2023년 기준으로 27.3명입니다. 이거는 OECD 평균과 비교를 해보면 2배가 약간 넘는 그런 수치이고요. 네. 2022년에 약간 감소를 하다가 다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루로 따지면 35명 이상이 그래요? 자살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 원인으로 계속해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난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예방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재난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자살이라는 게 더 이상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 뭐 개인의 사적인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이런 자살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이 10만 명당 10명인데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3년 기준 2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2배 이상 되는 수치인데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한 가지 요인 때문에 죽음에까지 이른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보통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사회적인 고립감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작용이라고 보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좀 경쟁이 치열한 어떤 사회적인 문화라든가 뭐 실패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지 못한 태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들도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뭐 입시와 경쟁의 문제, 스트레스가 심할 수도 있고요. 또 노인들은 또 빈곤이라든지 질병 같은 요인들도 위험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예방을 위해서 어떤 그 경제라든가 복지라든가 이제 그 의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데 항우울제 소비율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울증이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한 인식 개선이 아직 덜 됐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울증이 사실은 그 원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요인이에요. 근데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은 정신과에 간다라는 것을 과거부터 조금 터부시해오는 그런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뭐 어떤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서 이건 치료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제 회복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시선들이 있다 보니까 자살에 대한 오해도 좀 많다라고 합니다. 이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뭐 하지 않을 거야. 아니면은 이 본인이 죽기로 결심한 것을 사회가 어떻게 예방하느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면서요. 네, 실제로 이제 뭐 정부 부문에서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 주신 이야기들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네. 이게 죽는다고 말만 하지 뭐 그렇게 하느냐 실제로 이렇게 엄포만 놓는 것이다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일종의 신호인 신호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개인들도 사실 이 죽음을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감하게 이렇게 관심을 두는 거 이런 것들만으로도 예방에 큰 효과를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자살률도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얘기 들어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동안에는 이제 노인 자살의
주로 이제 숫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초점을 많이 맞췄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청소년 자살, 10대 자살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학업이나 입시 경쟁 영향이 많다. 그리고 친구 관계 갈등이 있는 시기 이런 것들도 요인이겠지만 최근에는 SNS나 온라인 상의 이런 커뮤니티 같은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SNS 상에서 이렇게 유명인이나 혹은 주변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나는 뒤처졌다든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든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괴롭힘 같은 것도 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오프라인 상보다 이것이 더 은밀하고 집요하게 괴롭힘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경우에 이걸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청소년기 특징이 감정 기복이 크고 위기 대처 능력이 미숙하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작은 자극만 있어도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제 발전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어떤 심리적인 치료, 상담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정이나 지역사회 안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보호와 관심을 조금 더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노인들이 행복하지 않고 또 노인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없을 거다라는 그런 시선들도 있는데 이 문제도 좀 심각한 편이라면서요. 네, 이게 뭐 고령화의 축복이냐 재앙이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네. 이제 과거보다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노인을 뭐 단순하게 노인층으로 다 묶어서 보기에는 이 연령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세대별 그 연령별로 좀 끊어볼 필요는 좀 있는데 60대의 경우에 노인 자살률이 33.7명인데 70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46.2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요. OECD 평균으로 따지면 2.8배고요. 80대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3.1배 수준. 그래서 67.4명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65세 이상 우리가 노년이라고 부르는 기간을 따지고 본다 하더라도 평균 자살률이 43.2명이에요. 이거는 OECD 전체 평균, 그 동년 시기를 따졌을 때는 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굉장히 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노년층에서 자살률이 높다라는 것은 가장 크게는 경제적인 압박이 있고요. 건강상의 문제도 많이 호소가 됩니다. 그리고 네. 사회적인 고립감이라든가 사회 뭐 가족이나 이런 돌봄의 구조가 약화되는 영향들도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시기는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하는 게 사별하게 되는 심리적인 충격들도 크게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그 충격 가능성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노후의 소득의 보장이라든가 또는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문제 아니면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문제 그런 것들과 사회적인 이게 교류를 확대시켜주는 것들 이렇게 조금 다층적인 예방 전략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노인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주는 것들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져야겠죠. 네, 정말 그 평소에 마음 건강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살 위험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다고요. 네, 우리 대표적으로 뭐 우울증 선별 검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울증 척도를 이제 스스로 검사해 보는 간단한 문항들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2주 동안 뭐 가까운 시기 내에 내가 뭐 죽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던가 아니면 일상 활동 속에서 즐거움을 못 찾고 있다든가 뭐 내가 존재 가치를 못 느낀다거나 이런 데 대한 이제 간단한 설문 문항인데요. 네네. 면 문항만으로도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조금 점수가 낮게 나온다거나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검사를 통해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은 또 이제 주변에라든지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될 텐데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요? 네, 아무래도 이 전문가의 진단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고요. 여건이 안 된다고 한다면 24시간 운영되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네. 1393이라든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청소년 전화 1388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우선 나의 상태를 좀 알리는 것 그런 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해마다 여성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성 농업인 농기계 챌린지 경진대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괴산의 여성 농업인이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농기계로 두둑을 만들고요, 배추 모종을 심고 트랙터 주행하는 등 이 세 가지 종목에서 안정적인 기량을 펼쳐 보였다고 합니다. 괴산의 여성 농업인 축하드리고요. 충북의 모든 여성 농업인 파이팅 보내드립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또 알차게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